자, 이제부터는 카카오톡 고급 모드의 전반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사용 순서를 설명드리자면은 카톡 친구에서 친구 목록을 가져옵니다. 여기를 통해서 친구 목록을 가져와서 저장하면 친구 관리의 친구 목록에 저장이 되겠죠. 네, 친구 목록에서 카톡 메시지 보내고 싶은 대상을 선택해서 메시지 작성에서 문자와 함께 보내고 싶은 이미지 파일을 추가합니다. 문자와 함께.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전송 스케줄이 잡히면서 해당 예정 시간이 되면 위에서부터 한 명씩 PC 카톡을 통해서 카톡이 전송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일단은 구조적으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신 다음에 다음 설명을 차근차근 들으시면은 사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럼 전송 대상이 될 친구 목록을 가져오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친구 목록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친구 목록을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카톡에서 가져오기, PC 카톡에서 친구 목록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카톡에 친구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겠죠. 두 번째는 엑셀 파일로 카톡에 친구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카톡에 친구 추가를 하기 위한 전화번호 리스트를 가져와서 먼저 카카오톡에 저장하고 이후에 카톡으로 자동 친구 추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카톡의 친구 목록을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친구 목록에서 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PC 카톡에서 친구 목록을 열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친구 목록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네, 여기 친구 탭과 채팅 탭이 있는데요. 친구 탭을 누르고 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친구로 되어 있는 요 섹션부터가 진짜 친구 목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 확인을 눌러줍니다. 가져오기 시작할 첫 친구를 클릭 후 확인을 누르세요 라고 떴습니다. 가져오기 시작할 첫 친구, 즉 친구 목록 중에서 가져오기 시작할 첫 친구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은 친구 목록에서 첫 친구가 첫 번째 친구가 되겠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친구부터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가져오기 시작할 첫 번째 친구를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가져오기 시작할 친구를 클릭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몇 명을 가져올 거냐, 몇 번째까지 가져올 거냐를 숫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초기 숫자로 9999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9999는 클릭한 곳에서부터 끝까지 가져오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의미지요. 자, 그래서 끝까지 전부 가져오려면은 9999를 그대로 놔둔 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명만 가져오고 싶다면 자, 4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가져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4명의 친구 목록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응용을 좀 더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친구 목록에서 순차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특정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친구만 별도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바로 카톡의 통합 검색이라고 뜨고 있는데요. 친구 목록에서 이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친구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어 입력창이 뜹니다. 검색어 입력란이 뜨죠. 여기에서 고객이라는 단어를 입력해주면 고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친구만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친구만 가져올 수 있게 준비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카톡 친구 목록에서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대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불러온 명단 다음에 새로 가져올 명단이 추가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명단 끝까지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정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만 가져와야 되겠다 싶으시면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카톡 친구 목록을 친구 관리의 친구 목록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장된 것은 아니고 친구 목록을 가져와서 표에 리스트로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불러온 친구 목록을 저장할 그룹을 선택해 주세요. 미리 만들어 놓은 그룹이 없다면 카카오톡의 기본 그룹인 미분류에 저장해 놓습니다. 미분류를 선택하고 전체 저장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저장하게 되는데요. 자, 위 불러온 표에서 중복되는 이름이 있다고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죠. 노란색은 중복되는 이름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친구 명단에서 불러올 때 첫 번째로 불러왔던 명단이 두 번째에도 함께 포함되어서 결국에는 중복되는 이름으로 여기 표시가 된 것입니다. 자, 이 X표로 표시되고 있는 중복 명단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X표시 전체 삭제를 눌러서 자, 삭제됐으면은 다시 전체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시도하겠습니다. 자, 20명이 모두 저장되었다고 떴습니다. 자, 친구 관리 목록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저장된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 보기에 지금 미분류를 눌러보면 해당 친구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져온 명단은 현재 미분류 그룹에 임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친구들은 그 목적과 특성에 맞게 그룹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동시켜 저장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고객 -1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고 미분류에서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거나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시작하는 친구를 누르고 쉬프트 키를 누른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은 범위 설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친구들을 그룹 간 이동, 즉 고객 -1이라는 그룹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룹 간 이동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동시키고 싶은 그룹을 선택합니다. 고객 1이겠죠. 여기서 이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고객 1로 이동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있는 친구들을 자, 이동할 건데요. 이번에는 고객 2라는 곳에다가 고객 2라는 그룹을 새로 만들고 이쪽으로 이동을 시킬 건데요. 자, 이번에는 이 친구들은 고객 2에도 넣을 거고 신규 고객이라는 그룹에도 넣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자, 친구를 선택하고 이동시킬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눌러주면 고객 2에도 들어가 있고 미분류에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이중으로 등록시킬 그룹을 또 새로 만듭니다. 자, 신규 저장하고 그룹이 만들어졌으면은 미분류에서 선택한 다음에 신규 고객을 선택하고 이동을 눌러주면 이렇게 이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적과 특성에 맞게 그룹을 분류해서 저장해 옮겨주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미분류를 완전히 비워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체 각 그룹별로 보낼 수도 있지만 모든 그룹 전체에도 보낼 수 있겠죠. 이때는 전체를 눌러서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한 다음에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친구는 개별적으로 이쪽에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호칭, 그리고 전화번호는 뭐 지금 이미 친구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친구 추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미 친구 추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호칭 정도, 호칭 정보 정도를 이쪽에서 편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칭은 여기 지금 비어 있는데요. 호칭은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 호칭은 나중에 메시지 작성할 때 문자 내용에다가 이런 기호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자에서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하려면은 이 호칭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호칭에 있는 이름, 홍길동, 이순신 이름들이 이 부분에 대체가 돼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시점은 전송 스케줄에서 실제로 PC 카톡을 통해서 전송이 될 때 대체가 돼서 전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호칭은 이 친구 목록에서 추가하려면은 하나씩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입력하고 수정 저장 버튼을 누르고 클릭하고 입력하고 수정 저장 버튼을 누르고 복잡하죠. 자, 이거를 일괄 한 번에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언제일까요? 친구 목록을 가져왔을 때 집어넣으면은 조금 쉽습니다. 한번 가져와 볼까요? 명단을 먼저 좀 가져오고 가져와 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은 명단을 가져오죠. 다 가져왔다고 치고 명단 아직 저장이 전이죠. 저장 전입니다. 이때 이 표에다가 호칭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홍길동 이렇게 호칭을 넣은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위분류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이죠. 한 번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편한 것은 한 번에 입력해서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호칭을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룹에서 먼저 이 그룹을 좀 자주 사용한다. 그래서 맨 위로 올렸으면 좋겠다 할 때는 즐겨찾기로 설정하면은 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즐겨찾기를 끄게 되면은 한 번 더 누르면요, 신규 즐겨찾기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은 이쪽으로 뒤로 가겠죠. 자, 그리고 이쪽 그룹의 이름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1이라고 수정하고 싶다면 수정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수정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쪽 친구 명단에서도 즐겨찾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즐겨찾기 맨 위로 올라가죠. 하고 즐겨찾기 2를 채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전체 보기를 누른다면은 여기에서도 잠시만요. 여기에서도 즐겨찾기를 하나 추가하죠. 자, 여기에 2명, 여기에 1명은 즐겨찾기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전부 다 보여지게 되죠. 삭제하고 싶은 그룹이 있으면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누르면은 삭제가 되는데요. 이 그룹에 소속된 친구들도 전부 삭제된다는 안내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얘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삭제가 됐죠. 그 다음에는 친구도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한 명만 선택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명을 선택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3명이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은 친구 목록 가져오기에서 현재 카톡의 친구 목록 가져오기, 카톡에서 가져오기 요거를 해봤는데요. 자, 고급 모드의 매력이라면은 아무래도 현재 PC 카톡의 친구가 아닌 새로운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저장하고 자동 친구 추가 기능으로 PC 카톡을 통해서 친구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요, 폰 연락처에 사람들을 저장하고 그것을 카톡에 친구로 추가가 된 다음에 이쪽에서 명단 불러오기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보다도 좀 더 단계가 단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가셔가지고 엑셀 파일 양식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화명이나 호칭 이런 것들, 전화번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겠고요. 이런 것들을 넣는 자리가 명시되어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호칭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불러오기를 통해서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양식을 한번 볼까요?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내려받기 했습니다. 열어볼게요. 호칭, 전화번호, 비고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양식의 전화번호와 호칭이 준비되면은 블로그를 통하여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좀 불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명단을 만들어 놓으셨다면은 이걸 다시 저희 쪽의 양식에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죠. 자, 하지만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비냉을 준비해서 자체적으로 만드신 명단에서 전화번호를 복사하여 여기에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명단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전화번호를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 와서 선택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쉽죠? 상당히 쉽죠? 이번엔 전화번호만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다 지우고 호칭도 같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칭은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호칭 선택 첫 행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은 자, 호칭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호칭을 넣습니다. 이번에는 대화명을 넣어줘야 되겠죠. 대화명은요, 이 전화번호로 카톡 친구 추가를 할 때 이 부분에 들어갈 대화명 이름입니다. 이름. 자, 이것들을 하나씩 입력하게 되면은 굉장히 번거롭겠죠. 만약에 인원수가 몇십 명, 몇백 명 된다면 번거로울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대화명을 일괄 설정하는 기능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순번을 붙이고 1번부터 붙이고 그 뒤에 호칭도 같이 넣어서 대화명으로 설정해 달라 그런 세팅을 한 다음에 비냉에만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자동으로 대화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자동 친구 추가를 하게 되면은 요 이름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요 전화번호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 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저장할 미분류를 선택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19명이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분류를 클릭해 볼게요. 자, 아까랑 좀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은 친구 추가 상태가 아까는 완료로 돼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카톡 친구 목록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이미 친구인 거죠. 새로 넣은 사람들은 전화번호로만 저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 카톡의 친구로는 추가하기 전입니다. 이번에는 직접 자동 친구 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전화번호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냉 2000개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명단을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자, 고객으로 시작하는 대화명으로 설정하고 호칭을 넣어서 비냉에 적용합니다. 그럼 대화명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신규 고객 쪽에다가 이번에는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고객에 저장되었습니다. 자, 신규 고객. 자, 현재 친구 추가 전입니다. 친구 추가 전. 이제 이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를 카톡에 해보겠습니다. 대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자동 친구 추가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그 전에 여기 보시면은 친구 추가 주기라고 되어 있죠. 친구 추가 주기 체크를 해 두시면은 자, 한 명 친구 추가를 하고 그리고 30초 동안 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순신 추가하고 30초 쉬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카톡은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메시지 보내는 거를 굉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패턴으로 사용하는 게 감지가 되면 자, 이용 정지에 해당하는 제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친구 추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물론 뭐 1시간 정도 뒤면은 아니면 그 안쪽이라든가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풀립니다. 이 정도는 풀리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이런 친구들을 자동 친구 추가를 한다 그러면 계속 이제 정지가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 계속 번거로운 일이 생기고 그러한 행위가 반복이 되면은 점점 이용 정지가 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가중치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친구 추가 주기를 두어서 이용 정지가 되는 상황을 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카톡은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 추가가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추가 주기 시간을 주어서 그 사이를 좀 벌려 놓으면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게 되면 이용 정지 없이 계속 자동으로 친구 추가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거를 설정하면은 카톡에 친구 추가하는 총 소요 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길어지게 된다면은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번거로운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시간 여유를 갖고 친구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5명이라든지 10명 이내에 친구 추가하게 될 때는 이 친구 추가 주기는 설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5명을 친구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한 뒤에 자동 친구 추가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카톡에 친구 추가가 되겠습니다. 눌러 볼게요. 자, 열려 있는 모든 카톡 창을 닫겠다고 합니다. 얘를 누르고요. 친구 추가가 진행될 대상은 총 5명이라고 합니다. 확인 누르고요. 자, 이 창을 보고 싶지 않으면은 이걸 체크해 주면은 바로 시작이 되죠.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미 있는 번호라고 하죠. 자신의 번호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자, 내가 원했던 거는 5명인데 이 중에서 내 번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됐고요. 자, 그리고 한 명은 이미 친구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친구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로 떴습니다. 친구로 되어 있다면 이미 존재로 떠야 되는데 왜 실패로 떴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대화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PC카톡에서 친구 대화창을 열고 친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대화명입니다. 전화번호가 아니고 대화명입니다. 전화번호는 친구 추가할 때 그 유일한 정보로서 필요한 거고요. 그 이후에 친구를 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바로 대화명을 가지고 이쪽에 검색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 이름으로 이 전화번호가 여기에 친구 추가가 돼서 있지만 실제로 이 프로그램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친구가 있는지 검색할 때는 대화명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로 검색해서 하기 때문에 친구 추가한 다음에 친구가 추가가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해 볼 때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실패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실패라는 게 꼭 뭔가가 잘못돼서 실패로 떴다기보다는 이미 친구 추가가 되어 있어서 실패가 됐다고도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로운 친구 2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을 선택하려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되고요. 자동 친구 추가 시작을 눌러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 저장과 추가가 완료되었으면 카톡 전송을 위한 메시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을 선택해 주세요. 대상을 이렇게 선택하고 대상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자, 범위 설정을 통해서 범위 설정은 Shift 키로 클릭을 하면은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 친구의 메시지를 눌러서 대상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전송 내용에 있는 목록이 실제 선택한 친구들에게 보내질 내용입니다. 문자 내용을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죠. 자, 호칭은 뭐라 그랬죠? 호칭은 문자 내용에 들어갈 이름이라 그랬죠. 호칭이라고 그랬죠. 자, 안녕하세요 하고 호칭과 함께 님자를 넣고 싶다면 이 부분에 호칭 넣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호칭 기호가 들어가게 되죠. 실제로 스케줄에서 이제 전송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호칭으로 대체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안녕하세요 님은 자동으로 붙습니다. 님은 자동으로 여기 설정해 보면은 자동으로 님 붙이기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님 하고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안녕하세요. 이나영님 하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놓고 문자 내용에 이모티콘을 넣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모티콘 입력창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넣고 싶은 이모티콘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자, 클릭한 이모티콘은 여기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문자 내용에는 이모티콘 그림 대신에 이렇게 대체 문자로 표시가 됩니다. 대체 문자로 표시가 되고 실제로 카톡으로 전송하게 되면 해당 아이콘이 보여지게 됩니다. 특수 문자를 넣고 싶으시면은 특수 문자를 클릭하고, 자, 이런 것들을 클릭하시면은 요거는 이렇게 실제 특수 기호로 특수 문자로 입력이 됩니다. 요거는 꼭 참고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해서 이모티콘을 다 집어넣고 나면은 닫기를 눌러서 창을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편집이 다 끝난 문자는 추가를 눌러서 전송 내용에 넣게 됩니다.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함께 보낼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와 파일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미지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낼 이미지를 선택하고, 자, 싱글로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열기를 눌러서, 자, 이렇게 전송할 내용 리스트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자, 문자 내용과 파일 이미지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순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최상으로 보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편성된 전송 내용은 보내지기 전에 전송 내용으로만 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아니라 나중에 보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전 내용에서 다시 불러와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전송 내용만 저장할 때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목을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송 내용만 저장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저장된 것을 볼 수 있고, 클릭하면 내용도 어떤 걸로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별 파일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사용을 클릭하면은 대상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전 내용을 클릭해서, 자, 여기 목록에 요게 바로 아까 입력한 제목이죠. 제목 옆에 있는 사용을 눌러주면 포함된 모든 전송 내용이 전송 내용으로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송만 누르면은 전송 스케줄에 편성이 되면서 즉시 전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카톡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상을 선택해서 넣고요. 그리고 전송 내용을 만들어서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 내용을 만들고,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은 즉시 보내지는 아주 기본적인 전송 과정입니다. 물론 나머지 많은 여러 옵션들도 있지만은 옵션 설명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서 전송해 보도록 하죠. 전송 간격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죠. 전송을 눌렀습니다. 전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전송이 되고 있죠. 네, 정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송 중단을 클릭하시면은 정지하게 됩니다. 자, 모든 스케줄이 전송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정 시간이 되면은 전송이 이루어지고, 자,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상태가 완료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호칭 나와 있고요. 생성 시간을 보면요, 이 메시지 작성에서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송 시간은 실제로 이 카톡 메시지가 전송된 시간입니다. 보면은 요 24시 21분에 3개의 카톡 메시지가 전송이 됐고, 22분에는 요 마지막 카톡 메시지가 전송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송하기 전에 설정하는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전송할 친구를 선택해 보도록 하죠. 전송받을 친구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 친구의 메시지를 누릅니다. 자, 그래서 이전 메시지 그대로 좀 사용해 보도록 하죠. 네, 가지고 왔고요. 빼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삭제 버튼을 누르면은 삭제가 됩니다. 전송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약이 있는데요. 예약은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즉시 보내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보내고 싶을 때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크박스를 켜게 되면은 현재 시간으로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30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간에서 30분 뒤가 전송 예약 시간으로 설정되겠습니다. 자, 이게 있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11시에요. 오전 11시. 근데 지금 보내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열어보도록 하려면요. 업무가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 시작되면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이제 손에 쥐고 있게 되죠. 그때 카톡이 가게 되면은 좀 즉시 열어볼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맞춰놓고 보내기 위해서 이런 예약 옵션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전송 간격은 뭐냐면요. 자, 한 명한테 보내고 이 시간 쉬고 또 그 다음 사람 보내고 이 시간 쉬고 하는 기능입니다. 전송 간격을 꼭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요. 여기 지금 보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모두 이전에 대화 내역이 없다. 내역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창을 열어볼게요. 창을 열어보려면은 친구 관리에서도 그렇고 메시지 작성에서도 그렇고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대화창이 열리게 됩니다. 보시면은 아무런 대화가 없죠. 이 상태가 바로 기존 소통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경우에 카톡을 보내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첫 대화입니다. 첫 대화. 대화가 하나도 없을 때는 대화창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창이. 여기 보시면 이나영이라는 친구 보면은 더블 클릭해서 창이 열렸죠. 창이 열렸지만 이게 대화창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만들어진 거예요. 임시로 열린 겁니다. 내가 첫 대화를 보내게 되면 이렇게 보내게 되면 그제서야 대화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카톡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아셔야 됩니다. 첫 대화가 내가 보내거나 왔을 때 비로소 대화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대화창이 만들어지는 것이 연달아서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카톡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이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뭔가를 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정 시간 안에 얼마나 자주 첫 대화를 보내는 일이 반복이 되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횟수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첫 대화가 보내지면은 그때는 이용 정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첫 대화가 없는 사람들을 20명 이상 몇십 명 또는 몇백 명한테 첫 카톡을 보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전송 간격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60초로 되어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시간은 70초입니다. 70.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시면 가변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가변 기능은 최근에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자, 요 전송 간격 기능은요. 첫 대화를 전송하는 친구들이 많을 경우 꼭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보낼 때는 첫 대화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첫 대화가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전송 간격 설정은 소통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고서도 70초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송하는 시간, 총 소요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사실 기존 소통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나서는 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통한 이력이 있는 인물들에게 보내고 나서 쉬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변 기능을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이거 가변 기능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소통 이력이 없던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고 나서는
70초를 쉬고 소통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고 나서는 쉬지 않고 바로 다음 친구에게 카톡 전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총 전송 소요 시간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카톡에서 하는 이용 제한 조치는 피할 수 있으면서 총 전송 시간은 획기적으로 낮추게 된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송 완료 시 컴 종료라는 옵션 버튼인데요. 이것은 현재 편성하는 스케줄이 모두 전송이 완료되고 나면은 컴퓨터를 종료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켜게 되면요, 어떤 게 좋냐면은 지금 퇴근을 해야 됩니다. 퇴근을 해야 되는데 고객들에게 보내는 카톡을 편성해야 하고 이것이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면, 자, 이것을 반드시 켜놓으세요. 그러면은 퇴근 후에 카톡 전송이 이루어지고 모든 전송이 완료가 된다면은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컴퓨터를 종료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내 카톡으로 알림이라는 설정인데요. 자, 이것에 체크를 하면은 이런 안내가 뜰 수 있습니다. 내 대화명을 먼저 설정해 주세요.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 대화명이라고 되어 있죠. 내 대화명을 등록해 놓는 것입니다. 내 대화창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내 대화창이 열리고요. 그리고 나서 내 대화창 저장을 클릭하게 되면, 자, 지금 내 대화창을 열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하죠. 열어놨습니다. 자, 이 카카오톡 서비스가 당신의 카톡 대화명이 맞습니까? 그럼 예라고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리고 나서 나한테 카톡 메시지가 하나 전송이 되죠. 나와의 대화창 저장 완료. 이제 나에게 전송이 가능합니다 라고 보내줬습니다. 다시 메시지 작성으로 와서 내 카톡으로 알림을 켜게 되면요, 시작 시와 종료 시에도 같이 체크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대상자에게 전송이 시작되기 전에 내 카톡으로 알림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모두 전송이 완료가 되면은 또다시 내 카톡으로 알림을 전송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옵션에 대해서 실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전송 간격은 70초는 너무 기니까 5초로 해놓겠습니다. 예약 시간은 현재 시간을 다시 켜게 되면은 현재 시간으로 편성이 되고 플러스 1분으로 해놓을게요. 43분으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네, 전송을 해보죠. 자, 스케줄에 편성이 됐고요. 43분이 되면은 전송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1분 남았죠. 자, 43분이 돼서 전송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네, 방금 보내준 것은 나에게 먼저 보고를 한 거죠. 전송을 시작하겠다. 자, 지금 아까 쉬는 시간을 설정했지만은 쉬지 않은 이유는 이미 보냈던 전송 이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전송이 끝나고 난 뒤에 컴퓨터가 종료된다는 안내창이 떴습니다. 네, 컴퓨터 종료를 취소하시려면은 지금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취소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컴퓨터 종료되는 것이 취소됐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전송 간격 5초로 해놨는데요. 5초 간격은 쉬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상이 이전 대화 이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전송 옵션을 다 끄고 전송 간격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간격을 하는데 이 중에서 2명으로 하죠. 2명의 대화창에서 나가서 기존 대화를 모두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 대화가 모두 없어지겠죠. 네, 아무것도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끄고요. 자, 이번에 다시 4명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녕 2글자만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나영이에게 보내고서는 5초를 쉬겠죠. 대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짱구에게 보내고 나서는 쉬지 않을 겁니다. 예, 그대로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전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5초를 쉬게 됩니다. 네, 기존 대화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소통 이력이 없으니까 설정한 시간을 쉬고 다음 건을 보내게 됩니다. 네, 이나영에게 보내고서도 또 쉬게 되죠. 소통 이력이 없기 때문에. 자, 이순신에게 보내고 나서는 바로 종료가 됩니다. 네, 아까 처음에 4명 중에서 안짱구에게 보냈을 때도 중간에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소통 이력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가변 기능을 켜고 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현저하게 총 전송 시간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거를 끄게 되면은 모두 5초를 쉬기 때문에 총 전송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전송 간격도 켜고 가변 기능도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AI 문구 작성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는 AI에게 보낼 문자 내용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을 하는 버튼입니다. 별도의 설명 영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 안 드린 거가 있는데요. 2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자, 나에게 전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전송이란 것은 자, 보낼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낼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보내질지 우리가 포함시킨 대상에게 보내기 전에 먼저 나에게 전송해서 어떤 모양으로 보내질지를 확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버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나에게 먼저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전송을 눌러서 나에게 보내보겠습니다. 누르자마자 바로 나에게 보내집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보내진 것을 한번 관찰해 보는 것이죠.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가는지. 그리고 자, 아까 이모티콘도 포함을 시켰는데 어떤 모양으로 보일지 제대로 넣어놨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 없어서 창을 닫고 실제로 전송할 대상에게 전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설명드릴 것은 아까 우리가 설정해서 이미지를 보낼 때 자, 묶어서 보내라고 했죠. 묶어서. 근데 여기에 또 묶음 전송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죠. 네, 여기에 체크를 해 놓으면은 이미지가 묶어서 갑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보낸다 했을 때 묶어서 갑니다. 어떻게 묶이냐면은 인접한 이미지끼리 묶어서 가요. 자, 지금 인접해 있죠? 이미지가. 그래서 요 문자 하나가 따로 가고 그리고 요 2개가 묶여서 전송이 됩니다.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나에게 전송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묶여서 갔어요. 이렇게 2개가 묶여서 갔죠. 자, 이렇게 인접한 것끼리 묶여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문자를 밑으로 내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2 이미지가 따로 분리가 됩니다. 인접한 것만 묶여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 경우라면은 이미지가 따로따로 가겠죠.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전송. 자,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 따로, 문자 따로, 그리고 이미지 또 마지막 이미지 따로 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렇게 묶음 전송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낼지 먼저 미리 생각해 보시고 묶어서 보낼지 뭐 이렇게 문자로 분리해서 보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문자가 이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위치를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접한 이미지끼리 묶여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접해 있어도 이 이미지를 따로 분리해서 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묶음 전송을 끄게 되면은 자, 인접한 이미지라도 따로따로 전송이 됩니다. 간단한 이 스위치 하나로 묶여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풀어서 가기도 합니다. 저희 카카오톡만의 특별한 기능이죠. 그러면은 묶음 전송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해제한 뒤에 나에게 전송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가는지요? 자, 문자가 먼저 가고요. 첫 번째 이미지 갔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가 갔습니다. 묶음 전송 체크박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묶어 갈 수도 있고 풀어서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요 두 이미지가 모두 크게 보여야 홍보 효과가 크겠다 하면은 이렇게 풀어서 보내는 게 좋겠고요.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4장, 5장 된다면은 풀어서 보낼 때 어떠한 단점이 발생할까요? 네. 문자 한번 따로 가기 때문에 카톡 한번 울리겠고 이미지 4장, 5장이 개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또 카톡 소리가 4번, 5번이 들리겠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약간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감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지 개수가 많게 될 때는 반드시 묶어서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이미지 안에 뭔가 알려야 될 내용이 있다면은 가장 크게 보일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럴 때는 이미지 개수를 좀 줄이고 풀어서 개별적으로 가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전에 보냈던 명단을 또 불러와서 보내고 싶다 할 때는 이전 전송 명단 불러오기에서 직전 명단을 클릭하면요. 직전 명단을 클릭했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나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직전에 나에게 보냈을 때는 내가 여기 뜨지는 않습니다. 나는 뜨지 않아요. 자, 직전 명단을 눌러도 뜨지 않는다면은 이전 명단 버튼으로 거슬러 가시면 이렇게 이전에 보냈던 명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전 명단을 누르고 이렇게 눌러도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나한테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계속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이 명단이 나오겠죠. 이전 명단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전 명단으로 또 다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톡의 가장 큰 매력인 것이죠. 이전 직전 명단을 보러 올 수 있고 또 이전에 보냈던 내용도 그대로 보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또 하나 설명드릴 것은 요 문자 메시지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문자 편집란에 이게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수정을 하시고 수정하고 싶은 내용 수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모티콘을 더 넣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더 넣고요. 자, ESC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닫힙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정이 끝났으면 이제 수정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영된 거를 볼 수 있죠.